유아리는 오늘도 동네 카페 브루인 타임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직 거리는 조용하고 가로등은 많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21살의 할인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자 생존을 위한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할인은 유니폼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죠.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할인은 늘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카페는 할인이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받는 월급은 할인에게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집 월세까지 모든 것이 할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 들어오자 할인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음. 비록 마음속은 무겁고 피곤했지만 손님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었죠. 이것이 할인의 자존심이었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내내 계속되는 주문들 사이에서 할인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브랜드 가방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또래들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부러워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땀을 흘리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서빙을 반복했죠. 발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한 노동의 시간이었거든요. 손님들의 다양한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할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언니, 진짜 고생 많으세요. 같이 일하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우리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주문을 받았죠. 커피 향이 진동하는 카페 안에서 할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손님들의 감사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무뚝뚝한 손님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죠.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할인은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고 기계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비록 힘들었지만 또 하루를 버텨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내일도 이 일상이 반복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조심스럽게 보였죠. 할인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당신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할인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평소와 다른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할인이 왔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전화 통화하셨죠?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지인이었어. 하지만 할인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엄마, 저한테 숨기는 게 있으시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맞죠?
할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할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끝에 앉았죠. 할인아, 앉아봐.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색으로 회장이야. 최윤철이라는 사람이지. 어머니의 고백에 할인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색으로 빌라면 국내 최대의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난 그 사람의 둘째 부인이었어. 하지만 정식 결혼은 아니었고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재벌과 딸이라는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제가 매일 카페에서 일해야 하고 왜 이런 반지하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할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버려진 거야. 할인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서로를 붙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카페는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할인은 어젯밤의 충격을 떨쳐내려 노력하며 일에 집중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벌과 딸이라는 사실과 현실의 괴리감이 할인을 괴롭혔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인은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려 했었죠. 그런데 한 테이블에 앉은 30대 여성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커피가 왜 이렇게 늦어요? 정장을 입은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은 정중하게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주문이 많이 몰려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하지만 여성은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진짜 불친절하네요. 손님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정중하게 응답하려 노력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죠. 이것 봐요, 다들. 요즘 알바생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카페 안에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알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요? 진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여성의 말은 할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알바 주제라는 말이 특히 아팠죠. 할인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외부는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하는 시기였죠. 할인은 그 모든 시선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여성은 마침내 커피를 받아들고는 다음엔 제대로 해요라는 말을 남기며 나갔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주문을 받으며 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그 말들은 계속해서 할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울면서 생각했죠. 알바 주제에 그 말이 얼마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할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죠.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할인은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손님의 무례한 행동과 알바 주제라는 말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어머니는 주목을 꽉 쥐었죠. 그런 말을 들었다고? 우리 할인이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별일 아니에요. 할인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 박미선이에요. 할인은 깜짝 놀랐죠. 살인은 어머니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우리 할인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 씨, 갑자기 왜 할인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죠. 당신 회사 직원이 우리 아이를 모욕했어요. 알바 주제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고요. 한색으로 회장 최영철은 전화를 받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세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어머니는 할인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해보겠습니다. 최연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죠. 지금 당장 우리 직원 중에서 어제 강남구 브로잉 타임 카페에 간 사람을 찾아보세요. 비서실장은 최연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곧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졌죠. 마케팅팀의 과장 김소희였습니다. 김소희를 당장 제 사무실로 부르세요. 최연철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죠.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딸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김소희는 회장실로 호출되었다는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침착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한세그룹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흘 오후 2시 할인은 평소와 같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간이었죠. 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제는 조금 무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7명의 남성들이 모두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손님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할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맨 앞서 걸어온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색으로 뵈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죠. 할인은 한색으로 빌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회사였거든요. 유아린님께서 계신지요? 비서실장의 질문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죠. 무슨 일인지 전혀 침착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전화했던 일과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할인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죠. 하리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한색으로 임직원 중 한 명이 하리님께 매우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에 하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여성이 한색으로 직원이었던 거였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명의 비서들이 모두 하리는 양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죠. 하리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하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죠.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하리님께서 상처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서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리는 감정이 복잡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죠. 카페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손님들은 모두 이 광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옹성거리는 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야? 한 손님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색으로 배서 알바생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또 다른 손님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하리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며칠 전 받은 모욕이 어느 정도 씻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하린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죠. 하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하리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들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잘못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에 하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카페 사장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비서실장이 간단히 설명했죠. 사장은 논란을 지으며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아,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장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린은 사장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왜 한 새 그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일치고는 너무 과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하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과 관련해서 불쾌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린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에는 한세그룹 비서실장 이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7명의 비서들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야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알바생이 누구야? 한세그룹에서 직접 사과하러 올 정도면 혹시 재벌가의 딸인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 손님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동료들도 하리는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한세그룹에서 사과하러 오다니.
후배의 말에 하리는 스누숨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하리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 당연한 일이야. 우리 하리니까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아이지. 하지만 하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하리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세그룹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죠. 하리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하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서는 정중하게 대답했죠. 네, 지난번 일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리는 어머니와 상의한 후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죠. 하리는 평소 입던 옷 중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궁금증이 더 컸거든요. 한정식 집에 도착한 하리는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최윤철이 들어왔죠. 하리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긴장했습니다. 최윤철은 하리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닮은 하리의 모습에서 과거를 떠올렸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최윤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죠. 앉으세요, 하린 씨.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지난번 일로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습니까? 최윤철의 질문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할인의 대답에 최윤철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윤철은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신을 닮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할인 씨는 어머님과 함께 사시죠?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이서 살고 있어요. 할인의 대답에 최윤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게 사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의 말에 하리는 깜짝 놀랐어요. 사과할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 건가요? 하린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윤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드디어 말해진 진실의 하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할인의 질문에 최윤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됐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할인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할인의 담담한 대답에 최윤철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다시 카페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마음가짐이 변해 있었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 할인은 더욱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잃지 않았죠.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 한색으로 비서들이 사과하러 온 일이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일부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주문을 했어요. 저기 할인 씨죠?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인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죠. 혹시 정말 한색 그룹이랑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손님의 질문에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관련은 없어요. 그냥 우연한 일이었죠. 할인은 진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다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주문했어요. 동료들도 할인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한색으로 비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니. 후배의 말에 할인은 스무스하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할인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았고 손님들을 대할 때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처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인은 바쁜 와중에도 여유 있게 일을 처리했어요.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알바생이야. 한색으로 비해서 사과하러 온 그 사람. 다른 손님들이 모두 할인을 쳐다봤어요. 할인은 당황스러웠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비스했습니다. 손님은 신기한 듯 할인을 바라보며 주문했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 큰 회사에서 인정받다니.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할인의 겸손한 모습에 손님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언니 정말 한색으로 비랑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죠. 글쎄,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니?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거든요. 가난했지만 당당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할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계속 카페에서 일할 거예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할인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했죠. 우리 할인이가 정말 대견하구나.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의 격려에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할인은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신다운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